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격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집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모두의 승리를 위하여 라는 시집입니다. 앞에 있는 비시, 시, 첩이라는 한자는 이런 뜻입니다. 정제되지 못한 언어의 나일, 상투적인 비유, 억누르지 않은 감정의 분출,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시죠. 그러니까 시가 아닌, 그 다음에 시첩,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 이런 얘기죠. 예. 김문영 시인은 1980년대 서울의 봄과 5.18 광주민주항쟁, 87년 60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온몸으로 맞닥뜨렸던 현실 참여 기자였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 기자 생활을 한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이웃신문, 민주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해서 1991년에 문화일보 창간 멤버로 언론에 투신했던 김문영 시인은 이 레저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경마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주 이면식 경마를 고정적으로 다뤄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었고, 나중에 한국 경마 신문사를 설립해가지고 알기 쉬운 경마여행, 경마사전, 배팅 가이드, 경마 길라잡이, 로또보다 좋은 경마, 말산업을 융성하는 나라 등 6권의 말산업 전문서적도 내고 말산업 신문 이런 걸 만들고 미디어피아라는 인터넷 신문을 창간해 지내고 있는데, 본인 역시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심정을 토로한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영 시인은 2020년도에 이런 책을 냈었어요. 촛불의 꿈이라는 책. 예. 촛불이 세상을 밝히듯 독자들의 눈을 밝히고 싶다. 문학이 시대와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면 이 책 역시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싶었다 해서 촛불의 꿈, 촛불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을 2020년 1월 달에 출판 기념하면서 시인 낭송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2020년 1월이니까 코로나가 1월 달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1월 거의 하반기에 20일 넘어서. 그리고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이죠. 잘 나갈 때 촛불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또 이 김은영 시인이 자기 고향인 제천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귀촌에 대한, 또 성찰, 서정, 이런 글들도 많이 시루다가 수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생각이 많이 바뀐 모양입니다. 제가 받아본 이번에 모두의 승리를 위하여는 말 그대로 코로나를 우리가 한번 딛고 일어서 보자. 본인도 힘들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낸 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서문에 나오는 것처럼 경제는 멈춰서고 굶으며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질주했다. 아픔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찾아 헤맸다. 너무 아픈 겨울이었다. 그래도 봄은 오고 있었다. 희망의 싹 기지개를 켜며 봄을 몰고 있었다. 소중한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아픈 겨울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이런 서문을 쓰면서 그동안에 느꼈던, 또 썼던 많은 나름대로의 상념이 깃든 시들을 여기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에는 분계의 마을 봄으로 유명한 윤한노 시인이 해설을 쓰고, 성용원 작곡가가 내가 아닌 우리, 코로나 시대 모두 이 승리를 기원하는 살아있는 구항의 시라는 축사를 써줬고, 이주영 수필가가 쓴 소통의 부재라는 에세이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저도 뭐 시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느꼈던 거 몇 가지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맹이라는 시를 한번 볼까요? 동맹. 김은영 시인 제천에 집에 가면은 개가 하나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진돗개. 이 구름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년, 3년째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굉장히 늠름하게 잘생겼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진돗개 구름이와 함께 산길을 걷는다. 서로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 찬바람이 불어온다. 찬바람 맞으며 서로 의지하며 걷는다. 걷다 보면 찬바람만 있는 게 아니다. 울퉁불퉁 얼어붙은 길들이 몸부림친다. 불쑥불쑥 빠져나온 돌부리들이 발목을 위협한다.
윙윙 우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다. 농도 짙어진 미세먼지가 산맥을 넘어와 공격한다.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는 걷는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는다. 뭐라도 하나라도 심지어 반쪽이라도 더 주려고 힘쓴다. 단 한 번도 서로를 싫어한 적이 없다. 언제나 반갑고 기쁘다. 헤어졌다가 만나면 더 그렇다. 우리는 동맹을 맺는다. 동맹은 동맹을 괴롭히지 않는다. 동맹이 동맹을 괴롭힌다면 그건 적이다. 자, 구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정치가나 이런 이해 집단에서 보면은 오늘 만났던 사람이 내일 적이 되고 내일의 적이 오늘 만나서 또 친구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느낌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네. 두 번째 소개할 시는 이 시집의 제목이 된 모두의 승리를 위하여 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를 우리 모두 같이 극복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성용원 작곡가에 의해 가지고 한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상명대 소프라노 김지연 교수가 또 중국의 노홍여 여러 성악가들이 같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유튜브 중국 방송 등을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다는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소리와 포연 없는 전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선 인간. 전쟁은 잔혹하다. 전쟁은 참혹하다. 적이 누군지 모른다. 끔찍한 전쟁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적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적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죽인다. 누굴 죽일 것인지 목적도 없다. 이념도 없고 진영도 없다. 좌우 보수 진보 종교 가리지 않는다. 닥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아무나 적이다. 끔찍한 전쟁이다. 자연의 질서를 배반한 인간에 대한 잔혹한 전쟁이다. 잔혹한 전쟁 앞에서 마냥 울고만 있을 순 없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 순간 모두 지구의 모든 인간은 아군이다. 어느 한 나라와 어느 한 나라 안에서 여와야가 싸울 일이 아니다. 사이비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집회할 일이 아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한다. 나라와 나라의 구분 없이 일치 단결하여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한다. 인류가 온전히 살아남기 위해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 순간 모든 사람은 같은 편이다. 너와 나 구분 말고 내 편 가르지 말자. 바이러스에 대항하자. 모두의 승리를 위하여. 자, 코로나19라는 시도 한번 볼까요? 일상적인 삶이 한없이 그리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 길어지고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문득 닳고 달아 으스러지는 가슴 짓누르면 실오라기처럼 남아있는 숨소리마저 느닷없이 찾아온 한파에 꽁꽁 어는구나. 가고 오는 세월 따라 새하얀 목련의 계절, 휘영청 달빛 속에서 몽우리 터뜨려 달빛처럼 화사했던 시간도 잠시 때늦은 한파 경보가 발령되고 맥없이 얼어버린 꽃잎,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멀어지는 당신과 나 사이에 변화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커가고 목숨 부지하는 시간들의 아픔, 극복하면 나아지겠지, 더 나아질 거야, 이러한 마음, 위로 쓰나미처럼 덮치는 고통. 실록과 녹음 사이 이 시도 코로나에 대한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푸르른 꿈 하나 간직하고 산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람을 마구 공격하는 시간에도 푸르름으로 향하는 희망의 끈 놓을 수 없다. 봉쇄 방역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 시기, 예기치 않은 곳에서 집단 지역 감염이 발생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 두어야 하나 걱정 많아져도 계절은 흐르고 흘러 실록과 녹음 사이, 뻐꾸기 노래소리 높아만 갈 때 먹고 살아야만 한다는 아우성과 함께 높아가고
돈 벌어야 하는 마음은 급하고 급한 만큼 돈은 벌리잖아. 속절없이 서러움만 쌓이네. 황폐해지는 마음 다독이며 조회수 1만과 구독 1천을 목표로 바삐 자판 두들기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줄 거면 일시에 현금으로 주면 되지. 뭐 그리 복잡하게 주냐며 욕하는 소리 하늘로 솟고, 죽어도 욕먹는 정치는 위태롭게 인기 높이는구나. 날 흐려 어두운 밤 개구리 울음소리 어지러운데 소쩍새는 맥없이 소쩍다 가난을 노래하고, 비우고 내려놓으니 푸르러지는 꿈은 커지는구나. 위기는 기회, 전화위복의 삶을 꿈꾸는 실록과 녹음 사이. 다음은 산수곡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은영 씨는 한국경마신문사를 설립해서 경마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 뭐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경마 산업이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산수국이라는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산수국.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화려하다고 반드시 예쁜 것도 아니다. 향기 진하다고 반드시 아름다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한때 크고 화려하고 향기 진해야 좋은 꽃인 줄 알았다. 예쁜 꽃인 줄 알았다. 아름다운 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산길을 거니면서 산수국을 보고 알았다. 산길 언저리에 찌그러져 피어있는 작은 꽃. 화려하지도 향기가 진하지도 않았다. 좋았다, 예뻤다, 아름다웠다. 한때의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되었다. 보고 느끼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진실과 정의를 판단하지 말라. 모자라는 생각과 생각들이 부딪혀 피 흘리는 인간사. 거짓을 진실이라 우겨 말하면 착한 인생 억울하게 죽는다. 팍팍한 산길, 언저리 무수한 풀들 속에서 피어난 산수국. 저것도 꽃이냐는 비웃음 물리치고 코로나19의 위험한 시간 아랑꽃 없이 의연하게 피어나는 꽃. 아, 희망의 꽃. 코로나로 흔들리는 독자들을 위해서 쓴 이 시가 되겠습니다. 흔들리는 그대에게. 바람 불면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만이 아니다. 거대한 숲도 흔들리나니 흔들리지 않는 인간은 어디 있으랴. 슬픔에 젖고 기쁨에 춤추며 술잔 앞에 쓰러져 눈물 흘리다 보면 세월은 흘러가는 것. 착취 하는 시간이 있었던가. 빼앗겼다고 슬퍼 말하라. 주다 보면 알게 되리라.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흐르는 것이 어디 눈물뿐이랴. 바위 틈에서 솟아난 샘이 냇물 되고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 되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지금 보잘것없다고 슬퍼 말하라. 살다 보면 목적한 곳에 다다를 수 있나니 혹시 뜻대로 이루지 못한들 노여워 말라. 흐르고 있는 지금보다 행복한 시간은 오지 않는다. 공연히 기다리지 말라. 행복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기다리기 전에 이미 그대 안에 있으니 모르고 흐르는 시간이 아까울 뿐. 김은영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언어가 무척 정제가 됐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투박스럽고 좀 서툴고, 어떤 것은 또 굵고, 어떤 것은 또 뜨겁고, 또 가난과 서름, 성찰과 아픔, 부끄러움, 사랑, 희망,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산업의 붕괴에 마주하는 두려움, 이 시도 역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망아지를 껴안아주고 울분을 토하며 성명서를 낭독한 어제를 뒤로하고 오늘은 반려견 구름이와 눈 감아도 떠오르는 산길 걷는다. 굽이 돌 때마다 한 움큼의 추억이 떨어지고 뜨거웠던 시간 서늘이 식으며 코로나19 긴 터널 가을이 깊어간다. 생존의 피켓들은 과거에도 모였고 지금도 모이는구나.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배려하며 나눠 먹으면 좋으련만
낙엽처럼 돈이 소진되는 거리, 과로를 견디지 못한 택배 노동자가 죽어가고 을긋불긋 단풍 같은 자본주의가 춤추는데 거룩하게 마감하는 생명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 현실의 악의 다툼,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다. 우르르 산업이 붕괴되는 소리 높아지고 나도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간다. 산업의 붕괴를 맞이하는 서글픔 사이로 아직은 생명줄 놓지 못하는 나뭇잎들, 안타까이 나뭇가지에 매달린다. 마지막 숨 몰아쉬며 몸부림친다. 힘들어도 살아야지. 끈덕지게 살아내야지. 자, 벼랑 끝에 서서라는 시도 서글픔이 몰려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멈춰버린 일상 언제 끝날까? 시간이 시간을 끌어안고 추락하는 동안 일상을 기다리는 기대 무너져 나는 술잔 앞에서 흐느껴 운다. 실업급여로 연명하는 퇴사한 직원들의 창백한 얼굴, 다른 일자리 찾아 나서지만 기다려주는 일자리 없고 부르트는 발등 시리다. 일상 회복되어 재고용이라도 되면 좋으련만 줄었다가 늘어나는 확진이 반복되고 집단 면역은 아득히 먼데 실업급여 수급기간마저 끝난다. 연대보증 사슬 때문에 폐업도 하지 못하는데 유예되지 않은 대출금과 이자가 목을 조여온다. 그저 막막한 벼랑 끝 까치발로 서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 힘이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도대체 어디까지 밀려야 하는 것일까?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막다른 곳. 극단으로 마구 내몰리는데도 부정적인 편견과 확증 편향은 풀릴 기미가 없다. 이대로 떨어져야 하나? 지푸라기조차 보이지 않는구나. 아찔한 낭떠러지 현기증 심하다. 그래도 벼랑 건너 산맥들은 달려오고 어제처럼 붉은 해도 솟는구나. 자, 이 시집의 뒷장을 보면요, 코로나에 대한 감회가 실려있네요. 코로나19는 2019년 지구에 출현했다. 이 몹쓸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인종을 가리지 않고 지구상 모든 인간을 공격했다. 대한민국은 2020년 2월부터 일상이 멈추기 시작했다. 2020년 2월 30일 경마가 갑자기 중단됐다. 서울 경마공원 관람대 3층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준비한 식재료를 울면서 버렸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 관람대 3층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B씨는 준비한 식재료를 화내며 버렸다. 제주 경마공원 관람대 3층에서 분식 코너를 운영하던 C씨는 준비한 식재료를 허탈하게 버렸다. 예상지를 발행하는 D씨는 판매처에 배송을 마친 상태로 모든 손해를 감수했다. 인쇄비, 제작비, 인건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예상지를 판매하는 E씨는 단 한 부도 팔지 못해 어떻게 사나 한숨 쉬었다. 취미로 경마를 신나게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던 F씨는 무료한 시간이 답답했다. 상금을 벌여야 신부를 유지하는 마주 조교사 기수는 생계가 막막했다.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마필관리사는 일자리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모두 힘든, 경마 관련해서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목 비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런 깊은 은유와 비유의 산물이 마구 분출되는 이런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를 보면 현학적이지는 않고요, 가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상과 자연, 삶에서 소재를 찾아서 읊는 그런 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집 어디를 펼쳐도 어떤 대목에서도 마치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그런 글, 또 시골에서 구름을 들이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투박하지만은 코로나를 겪는 격동의 세월을 이 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이 시집 사서 보시면서 또 위로, 공감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